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이제 소방학개론 문제풀이 이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여기 102번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2번 문제, 제가 발화점에 대한 문제 하면서 아마 그때 마무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102번 한번 보겠습니다. 발화점에 대한 정의 문제는 제가 그때 풀었고요. 이제 발화점에 대해서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들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지금 문제에서 발화점에 관한 사항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그랬거든요. 자, 일단 1번 보세요. 공기 중에서 물질을 가열할 때 스스로 발화하여 연소를 시작하는 최저 온도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발화점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그냥 놓여 있을 때 이 물질 자체가 가열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스스로 발화하여 연소를 시작하는 온도다. 자, 두 번째 봅시다. 탄화수소 계열의 분자량이 클수록 탄소세의 길이가 길수록 발화점이 높아진다. 아니죠. 이거 어떻다 그랬어요? 맞나요? 낮아진다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열 전도율이 클수록, 그죠? 열 전도율이 크다라는 건 뭐가 잘 안 된다라는 겁니까? 물질 내부의 열 축적이 잘 안 된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발화점이 어떻게 돼요, 이건? 열 전도율이 크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만큼 불이 나기 쉽지 않아지는 거죠. 그죠? 이거는 맞는 얘기고. 네 번째, 화학적 활성도가 크다? 화학적 활성도가 크다라는 건 화학적으로 반응을 잘한다라는 거니까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잘 된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연소가 잘 된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틀린 거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몇 번으로 가져가야 돼요? 이거는 2번으로 바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이제 103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103번. 탄화수소 계열의 분자량과 발화점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분자량과 발화점은 관계가 있죠.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크면 발화점이 어때요? 낮아지죠. 그죠? 분자량이 크거나 탄소세의 길이가 길면 일반적으로 발화점이 높은 게 아니고 어때요? 낮다 그랬죠? 그만큼 잘 타는 애다. 그죠?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고. 3번. 분자량이 크거나 탄소세의 길이가 길수록 발화 온도는 낮다. 요건 맞죠. 그죠? 네 번째. 분자량이 어느 크기 이상이거나 이하이면 발화점은 일정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커지면 커질수록 발화점은 낮아진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충분히 답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104번 문제 가볼까요? 다음 중 발화점이 낮아지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가연물이 있을 때 산소와 잘 만나면 만날수록 얘는 저 잘 타거든요. 그럼 발화점은 낮아지죠. 그죠? 분자의 구조가 복잡할수록 발화점이 낮아진다. 압력, 화학적 활성도가 크다. 압력이 크거나 화학적 활성도가 클수록 발화점이 낮아지죠. 접촉금속의 열 전도율이 낮을수록 발화점은 높아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아마 제가 해설에다가 102번 해설에 아마 넣어놨을 거예요. 뭐라고 넣었냐면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이 아니고 접촉하는 금속의 열 전도가 클수록 이게 예전에 한번 나온 적 있다 그랬죠. 그죠? 뭐가 낮아진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불이 있으면 여기 금속이 있는 거라 그랬죠. 금속. 자,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가연물이 있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얘 전도도가 훅훅 하고 옆으로 빨리빨리 열을 넘겨줄수록 열 전도도가 크다라는 거죠. 얘는 타기 쉬워지겠죠? 발화점이 낮아지는 거죠. 즉 얘가 열 전도율이 낮다라고 한다면 옆으로 열을 빨리빨리 못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화점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지금 갔을 때 옳지 않은 건 이건 몇 번이다? 3번이다. 그죠? 그래서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보시라 그랬죠. 그리고 좀 특이하게 습도나 증기압, 그쵸? 이런 것도 우리가 낮을수록 발화점이 낮아진다. 기억하시죠? 그죠?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발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탄소의 길이가 길거나 또는 이제 분자량이 클수록 제가 발화점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낮아진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런 애들. 그죠? 그래서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 순으로 결국 발화점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탄소의 길이도 길어지고 분자량도 엄청나게 커지는 거니까 점점. 근데 지금 여기 갔을 때 핵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 핵산이 탄소가 6개짜리예요. 수소가 14개고요. 그럼 당연히 얘가 제일 낮겠죠. 맞나요? 정답 4번이죠.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그 온도 넣어놨습니다. 메탄이 한 650에서 750, 프로판이 460에서 한 520, 그쵸? 부탄이 430에서 510, 그리고 핵산이 260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라라는 게 아니고 이걸 보고도 우리가 충분히 분자량이나 이걸 보고도 탄소의 길이를 보고도 충분히 발화점이 낮은 걸 찾을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넣어놓은 거니까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발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그랬어요. 자, 발화점이 낮은 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개를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이 정린이 260도짜리가 있고요. 만약 황린이 있으면 황린은 제가 몇이라 그랬죠? 맞습니까? 이 두 가지 정도는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린이 260, 황린이 34도.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1번이 정답인 거고요. 나머지 휘발유라던가 또는 수소, 프로판에 대한 발화점도 제가 해설에 넣어놨으니까요. 같이 여러분들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107번 볼까요? 연소 조건으로서 온도가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그랬어요. 제가 인연바라 그랬죠. 인연바라. 뭐 조금 욕 같을 수도 있지만 인연바라. 그럼 인연발화니까 인연발화. 정답 몇 번? 1번. 요거는 최근에도 보기로 기출이 됐었죠. 그죠?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108번 보겠습니다. 가연성 가스의 연소 범위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을 그랬어요. 자,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지금. 옳지 않은 거.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여기가 하한계, 여기가 상한계. 여기가 가연성 혼합비 농도가 이 안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산불난 PT. 산불이랐는데 그 안에서 PT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누가 산불 났는데 거기서 PT 체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죠, 이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들. PT 체조 뭔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산소의 영향을 받고 불활성 농도, 불활성 기체 농도, 그리고 난류, 압력, 온도 이런 애들의 이제 영향을 받는데 산소 농도가 더 많아지면 이 연소 범위는 어떻게 되더라? 일반적으로 늘어나더라. 그죠? 불활성 기체가 포함이 되면 산소 농도가 줄어드니까 연소 범위는 좁아지더라. 난류가 형성이 되면 미친 듯이 움직이니까 안에 분자들이 조금 더 활성도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그럼 얘는 연소 범위가 넓어지는 거고 압력이 넓어졌을 때 온도가 넓어졌을 때도 뭐가 다 있다 이제 인자값들이 다 있다. 어떤 것들이 높아지고 어떤 것들이 낮아지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108번 문제는 옳지 않은 거 찾아라 라고 했잖아요. 자, 1번 볼까요? 주위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얘네들은요. 연소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좁아진다라고 하면은 연소할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되더라? 넓어지더라. 이게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틀린 거죠. 두 번째 보세요. 상한값이 높을수록 하한계는 그대로 있고 상한이 위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걸 의미하잖아. 그래서 위험성은 증가하는 거죠. 세 번째, 불활성 가스가 들어가요. 불활성 가스가 들어가면 연소 범위는 어떻게 돼요? 이게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타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연소 범위 하한값이 낮아진답니다. 상한값은 그대로 있고요. 하한계가 밑으로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연소 범위가 늘어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1번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다. 그게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연소 범위 문제는 언제든지 이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리를 해 가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자, 다음 109번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연소 범위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상한계 값이 높을수록 위험성은 증가한다. 하한계 값이 낮을수록 위험성은 증가한다. 결국 얘가 범위가 요만한 것보다는 상한계가 더더욱 높아졌을 때 하한계가 더더욱 낮아졌을 때 범위가 이만큼으로 증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위험성이 증가한다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그죠? 넓을수록 위험성 증가하고요. 자, 네 번째 보세요. 연소 범위에 따른 위험도가 높아지면 위험성은 낮아진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위험도라는 건 어떻게 구해요?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나중에. 그죠? 그러니까 위험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게 아니고 높아지지, 당연히. 연소 범위가 넓다라는 건요, 그만큼 건덕지가 많다라는 거야. 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위험성이 낮아져? 그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다? 이거는 4번이다라는 겁니다, 4번. 됐나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0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이제. 다음 연소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져 연소 하한계는 낮아지고 연소 상한계는 높아지며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 근데 온도가 높으면요, 안에 있는 기체 분자들이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 뜨거 하면서 지들끼리 막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기체들과 어떻게 돼요? 부딪히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막 부딪히면서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해진다. 충격도 많아진다. 충돌도 많아진다. 그럼 반응은 더 많이 하게 되어 있다. 그쵸? 그래서 연소 하한계 낮아지고 연소 상한계가 높아지면 결국은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 오케이. 자, 두 번째 가보세요. 이거를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가 상한이고, 여기가 하한이라 그랬잖아요. 아셨죠? 자, 근데 여기 센터를 보면요, 센터. 여기 센터, 여기.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CST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배웠어요, 우리 예전에. 자, 얘 이름이 뭐예요? 화학 양론 조성비. 봐봐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그 전자칠판 요거 삼성 거거든요, 삼성 거. 삼성 거 제가 사용한 지가 지금 한 3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색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죠. 좀 여유로워진 거예요, 지금. 좀 여유로워진 거예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CST일 때 최고 연소 속도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잘 타는 농도라는 거야. 결국 이 상하한계가 제가 뭐를 의미하는 거라 했어요? 뭐의 농도라 그랬어요? 얘의 농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가연성 기체도 있고 뭐도 있어요. 산소도 섞여 있는 거거든. 그게 정말 끝내주게 섞여 있는 농도를 우리가 CST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CST일 때 최고 연소 속도를 나타낸다고요. 아셨죠? 우리가 얘를 한글로 뭐라 그래요? CST를. 알 텐데. 화학 양론 조성비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 화학 양론 조성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타긴 하는데 연소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느려지죠. CST가 가장 빠르고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타지 않는 영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점점 타지 않는 영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느려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연소 상한값, 여기서 최대일 수가 없다라는 거야. CST에서 최대라는 거지, 내 말은.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가보세요. 가연성 가스의 압력이 높아지면 연소 하한계의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상한계가 변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 제가 해설에다가 좀 자세하게 넣어놨습니다. 110번 해설 꼭 한 번씩 보세요. 압력이 상승하면 연소 범위가 넓어집니다. 근데 하한계보다는 뭐에? 상한계의 영향이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일산화탄소는 그렇지 않다. 여기 갔을 때 일산화탄소는 제외한다. 요거 잘 보시고. 일산화탄소는 예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온도가 상승할 때 연소 범위가 넓어지는 이유 있습니다. 거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학 반응을 온도가 10도 상승하면 반응 속도가 2배로 된대요. 걔를 우리가 아레니우스 법칙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보십시오. 아셨죠? 네. 자, 됐고요. 그리고 여기 4번. 혼합기를 이루는 공기의 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연소 상한은 넓어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상한값이 또 변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 가보면 나와 있어요.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연소 범위가 넓어지는데 하한계보다 뭐가 변한대요? 상한계가 크게 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수소의 폭발 범위는 산소 중에 있을 때 상한계가 94%까지 늘어난대요. 원래 상한계가 몇이죠? 수소가? 75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라는 거. 자, 다음 보겠습니다. 111번이에요. 다음 가연성 가스의 폭발 범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폭발 범위, 연소 범위 다 똑같은 말이죠. 자, 압력이 높아지면 연소 범위 넓어진다. 맞죠? 온도가 상승하면 연소 범위 넓어진다. 맞습니다. 3번. 폭발성 혼합가스를 압축해 압력을 상승시키면 열의 발생 속도는 감소한다가 아니고 어때요? 당연히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압력이 상승했으니까. 그죠? 4번. 가연성 가스의 농도가 너무 낮거나 농도가 너무 높아도 연소 현상을 발생하지 않는다. 즉 여기 갔을 때 요 범위 너무 높으면 너무 낮으면 즉 이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연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문제를 푸실 수 있으면 좋고요. 자, 다음 112번 보겠습니다. 112번. 점화원이 존재하는데 화염의 전파가 일어나는 가연성 증기 혹은 가연성 가스의 농도인 연소 한계 계속 똑같은 문제죠.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연소 하한이 낮을수록 위험성은 증가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연소 하한이 낮다라는 건 결국 연소 범위가 어떻다? 넓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 압력이 상승하면 연소 한계가 커지고 연소 속도는 증가한다. 오케이. 세 번째. 연소 한계점에 가까이 갈수록 연소 속도는 증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여기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오히려 증가한다. 중간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빨리 타는 거고. 4번.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은 온도가 상승하면 반응 속도가 증가되고 폭발 범위도 온도 상승에 따라 확대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틀린 건 몇 번이다? 3번이다라는 거 한 번 더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113번 보겠습니다. 가연성 가스의 화염이 전파하는 연소 범위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소 범위의 상한계를 측정하는 방법은 태그 밀폐식이다. 이거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 태그 밀폐식은 연소 범위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니다. 뭐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인화점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연소 범위에 대한 정의입니다. 가연성 혼합기에 점화했을 때 화염이 지속되는 범위. 세 번째, 연소 범위란 가연성 가스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의 기준으로 상하한계 차이가 클수록 농도 범위가 크죠. 그죠? 네 번째, 연소 범위는 분자의 충돌횟수 증가에 따라 혼합 비율 범위로서 하한계가 낮을수록 위험도가 증가한다. 또는 상한계가 높을수록 하한계가 낮을수록 위험도는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정답이 몇 번이에요? 그래서 1번이죠. 1번. 됐습니까? 네, 요것도 정답으로 잘 체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4번 보겠습니다. 114번. 114번. 이황화탄소와 아세틸렌의 연소 범위와 위험도를 비교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아세틸렌이 이황화탄소보다 더 위험한 가연성 가스이다. 항상 아세틸렌은 연소 범위 1등이고 이황화탄소는 위험도 1등이라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세틸렌이 더 어떤 가스예요? 연소 범위가 넓은 가스인 거고 위험한 가스는 이황화탄소가 위험도가 더 제가 높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갔을 때 우리는 이걸 정답을 몇 번으로 가져가셔야 돼? 그래서 바로 1번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아세틸렌의 연소 범위가 이황화탄소보다 더 넓다. 연소 범위는 제가 아세틸렌이 더 넓다 그랬어요. 그죠? 3번 이황화탄소의 연소 범위는 1244 맞죠? 아세틸렌은 아이오파라나 그죠? 맞죠? 이황화탄소의 연소 하한계는 아세틸렌의 연소 하한계보다 낮다. 이황화탄소 하한계가 1.2, 아세틸렌이 2.5니까 이황화탄소 하한계가 더 낮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틀린 건 몇 번이다 우리? 1번이다.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5번. 가연성 증기가 공기와 혼합하여 기체를 형성했대요.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을 했다. 이때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가스는 이름이 뭐라고요? 아세틸렌입니다. 아세틸렌. 정답 몇 번? 4번. 됐나요?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게 이황화탄소고요. 범위가 가장 넓은 건 아세틸렌. 지금 이게 정답이 잘못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죄송한데 이거 4번으로 좀 고칠게요.
정답이 해설도 그렇고 거기 문제집도 그렇고 아마 1번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거 4번으로 좀 고쳐주십시오. 네.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간혹 가다 하나씩 있네요. 네. 4번 1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연소 범위가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많이 나오는 것들은 암기하시면 좋다. 131274 이거 1274 요 정도 이렇게 근사치는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푸이구, 메오시보, 에틸에테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에틸에테르가 얘가 A48 맞습니까? 이 에사밀리 있죠. 지금 거기가 보면 3에서 10이다, 에사밀리다 라고 해서 요 에사밀리는 뭐에 대한 거예요? 요거 에탄에 대한 거죠. 에탄 맞나요? 그래서 제가 115번 해설에 넣어놨습니다. 그 박스 해가지고 주요 가연성 범위 넣어놨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 115번 116번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설에 많이 넣어놨어요. 내용을 꼭 한 번씩 다 보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117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가연성 가스의 연소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계산식에 의한 위험도가 가장 큰 것은 그랬어요. 이거는 솔직히 안 풀어봐도 이氧화탄소가 몇 등이기 때문에 1등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氧화탄소로 가져가 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좋죠. 휘발유는 7.6 1.4, 1.4로 나눠주시면 되고 에탄올은 12.4, 3 해주시면 되고 이氧화탄소는 44, 1.2, 1.2 해주시면 되고 일산화탄소는 74, 12.5, 12.5 해주시면 되고 맞습니까? 한번 연습은 해보시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예전에 조금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매프부로 여러분들 나오긴 했었는데 매프부도 제가 예전에 어떻게 정리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어차피 위험도는 부탄이 제일 세다. 왜냐면 탄소세의 길이도 길고 분자량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연소 범위 순서는 매프부가 역순으로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위험도는 부탄이 제일 크고 연소 범위는 메탄이 제일 크다. 이런 것들을 제가 책에 거기 해설에 115번 해설에 가보시면 다 넣어놨단 말이야. 그 정도는 다 정리를 좀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순서 그리고 위험도 순서 이氧화탄소,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뭐 디에틸에테르, 수소 이런 것들 그 5가지 정도 연소 범위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수소, 디에틸에테르, 이氧화탄소 이렇게 5가지 그리고 매 부분은 따로 정리해 두시고 위험도와 연소 범위 맞습니까? 해서 일단 요거 정답은 여러분들 3번이다. 3번으로 가져가 주신다. 자, 118번. 이것도 위험도가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순서가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수소가 가장 커요. 수소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게 수소가 우리가 전체 가스를 얘기를 했을 때 위험도 5등이거든요. 다른 것들보다 훨씬 크거든요. 지금 가보면 다 기억이 앞에 있을 거예요. 맞나요? 기억이 다 앞에 있고 그리고 프로판이 요게 한 3.5 정도 됩니다. 얘가 한 3.6 정도 되고요. 아셨죠? 그래서 프로판은 푸이구니까 이렇게 그죠? 부탄은 1884니까 이렇게 맞나요? 그리고 휘발유는 1476이니까 14천리 이렇게 했을 때 요 휘발유만 한번 해볼까요? 요거 빼보면 6.2 그죠? 1.4네요. 결국 이거 62 14니까 요게 이제 4 정도 되나요? 그죠? 4 그럼 56 들어가겠네요. 60이니까 여기가 5까지는 안 되고 4 정도. 그러니까 4.4 정도 되네요. 요게. 그죠? 그러니까 4 정도 되는 거죠, 4. 그러니까 결국 지금 위험도에 대한 휘발유가 그 다음 이제 2등이겠죠. 그럼 이 문제에선. 그리고 나서 이제 부탄, 그 다음 프로판 순으로 가겠네요. 그죠? 정답이 몇 번이다? 기억, 리을, 디귿, 니은 순으로 가야죠. 정답 몇 번이다? 그래서 3번이다.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자, 119번. 이것도 마찬가지.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은 그랬어요. 근데 미안한데 이거는 그냥 뭘로 가져가면 돼요? 이氧화탄소로 바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는. 그쵸? 나머지들도 여러분들이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한 번씩 다 계산을 해보시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자, 그리고 이제 120번입니다. 단일가스가 아닌 지금 혼합가스예요. 혼합가스. 뭔진 모르겠지만 이 가연성 가스는 40%의 농도를 가지고, 그죠? 또 B라는 가연성 가스는 30%의 농도를 가지고, 또 C 가연성 가스는 지금 30%의 농도를 가진대요. 총합이 100%입니다. 그래서 하한계를 르샤틀리에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랍니다. 자, 어차피 제가 가연성 가스 농도가 100%일 때 얘를 구할 수 있다 그랬죠. 하한계. 맞나요? 근데 이제 1번 가스, 2번 가스, 3번 가스에 하한계분의 최적. 부피비 하한계분의 최적. 하한계분의 최적 넣어주시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꼭 100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70이 될 수도 있고 80이 될 수도 있고 가연성 가스 농도가 100%일 땐 여기 100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외에 불연성 가스가 섞여 있으면 불연성 가스를 제외하고 여기다 대입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연성 가스의 연소 하한계는 자 보세요. A 가스가 5래요. 즉 여기다 5를 넣어주시는 거야. 그럼 이 A의 가스의 최적이 40이었죠. 이거 꼭 맞춰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하한계가 몇이에요? 3이죠. 자, 위에는 30. 맞나요? 아래는 하한계가 몇이에요, 지금? 15. 여기는 30.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8, 10, 2. 이거 다 더하면 20 나오겠네요. 20. 그죠? 20. 이거 다 더하면 20 나옵니다. 그럼 결국 하한계는 100 나누기 22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 그러니까 상한계를 구하라고 하면은 여기다 하한계를 안 주고 지금 여기는 하한계를 줬잖아요. 요거를. 아마 상한계를 줄 겁니다. 그럼 상한계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그건 상한계를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셨죠? 요게 이제 뭐다. 우리가 가스가 하나하나 뭐 수소면 수소, 아세틸렌이면 아세틸렌 하나의 하한계와 상한계는 알고 있지만 암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가 섞였을 때도 르샤틀리에 법칙이라는 걸 이용해서 충분히 혼합가스 농도라는 걸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20번 문제까지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저희 121번부터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조금 힘드시죠? 힘드시지만 여러분들 이게 연소 파트가 조금 힘들어요. 뒤쪽은 또 화재라던가 여기는 연소에 비해 조금 쉬우니까 연소를 일단 넘깁시다. 아셨죠? 연소를 내가 마스터하고 넘겨버리면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풀 때 또 제가 이런 식으로 앞에서 풀었던 문제와 이렇게 이제 유사한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또는 신출 문제도 나온 경우가 있으니까요. 기출문제 풀 때 가기 위한 포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